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붕괴, 도대체 너는 누구니? 그 본격적인 붕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식회계 개념도 알아보고 이 차변, 대변 이렇게 거래를 두 개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복식회계의 자가검증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에 대한 붕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만 여러분 이 내용이 살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거랑 완전 다른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들으면 대충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확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 차원에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붕괴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붕괴라는 단어도 한자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분계의 한자예요. 무슨 분입니까? 무슨 분? 자, 나눌 분, 나누다. 계, 뭡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의 그 중개의 계가 뭘까요? A라는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고 B라는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해요. 둘이 만나면 되긴 하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겁니까? 공인중개사가 끼어들어서 서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거래를 중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 개는 자, 보시는 것처럼 끼워 넣다, 끼어들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붕괴라는 단어를 국어적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누어서 기입하다. 여러분 당연히 어디에 기입을 하겠습니까? 장부에 기입을 하겠죠. 따라서 장부에 기입하는 방법은 자, 복식회계로 붕괴를 통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 단식부기로 용돈기입장 쓰는 방법도 있는데 기업은 워낙 거래가 많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쓰는 겁니까? 붕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중으로 거래를 끼워 넣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저널라이징 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요. 이 단어가 뭐냐? 분계장에 적어 넣다 라는 겁니다. 이 분계장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붕괴를 한마디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떤 회계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 회계 거래를 자, 이중으로 어떻게 나눈다는 겁니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이중으로 장부에다가 적어 놓는 일종의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기법이 어떻게 실제 실무에서 쓰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 붕괴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제 붕괴와 전표의 내용인데요. 좀 전에 제가 붕괴의 개념을 잡아드렸으니까 이게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붕괴가 이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붕괴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 다음에 거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을 구비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절차를 실무에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5일자에 복사기를 한 대를 10만 원에 현금 주고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회사를 딱 만들어서 10만 원 주고 복사기를 사는 거예요. 내 돈 10만 원 주고 새로운 복사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실제 장부에 기재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내용을 전달하는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달할 전, 이게 한자예요. 표.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전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래할 때 그냥 말로 거래를 하고 말로 다 무슨 녹음해서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다 서류화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래의 내용을 전달하는 표. 기억하세요. 전표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 적고요. 그 다음에 전표에도 번호를 붙여요. 뭐 1번, 2번, 3번, 뭐 어떤 때는 월을 표시해서 01-1, 01-2, 1월달에 이루어진 거래인 거죠. 2월달에 이루어진 거래는 02-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가 현금을 지급을 하고 10만 원을 새로운 내가 복사기를 구매했는데 복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비품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회사에 준비되어 있는 물품, 비품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10만 원을.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갖고 있는 현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얘도 자산입니다. 자, 비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여러분 얘도 당연히 또 다른 종류의 자산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한쪽에서는 자산이 감소하고 한쪽에서는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일단 새로 차변은 이제 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적는 거예요. 계정 과목 적요 금액인데 계정 과목은 비품이죠. 물론 복사하기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계정 과목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여기다 적는 겁니다. 비품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10만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는 항상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만원을 적어야 되는데 이름을 뭐로 적는 거냐? 갖고 있던 자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 때는 현금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한쪽에서 플러스 되는 금액은 비품이 플러스가 10만원어치 됐고요. 또 한쪽에서는 마이너스가 현금이 이렇게 10만원이 줄어들어서 그냥 자산 쪽에서만 하나는 플러스로 하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안 적고 현금을 밑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현금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0만원을 적으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자, 아까 여러분 공부한 것,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공부한 것처럼 모든 거래는 이런 식으로 한쪽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차변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대변이잖아요. 이렇게 차변에만 두 개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쪽에 플러스로 두고 이제 현금 10만원을 적어서 정리하면 차변에는 비품 10만원, 대변에는 현금 10만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도록 이게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 가운데 쫙 짜게서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던 현금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끄집어내서 현금 10만원 이렇게 적어서 결국은 여러분 얘는 이제 자산이 증가한 모양을 보이는 거고요. 무슨 자산입니까? 비품이란 자산. 여기는 이제 자산이 감소한 모양을 보이는 거죠. 자, 무슨 자산? 현금. 현금은 줄어들고 비품은 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짝쿵 난도가 있고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이 지난번 강의 때 차변과 대변에 대한 값만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곧장 이렇게 적용을 해서 붕괴를 바로 끊어버리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은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붕괴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지만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붕괴를 또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 저를 믿고 조금 이게 다시 말하지만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좀 여러분 참고 좀 기다려 주세요. 체화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전표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냐? 추가로 증빙을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 장짜리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붕괴 딱 끊고 전표에다가 뒤쪽에다가 복사기를 살 때 받았던 영수증 첨부하고요. 입금증 같은 거 첨부하면 자, 비품이 들어온 거 확인이 되는 거고 돈 나간 게 확인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철로 딱 만들어서 한 건 딱 가지고 있으면 요 일련 번호, 요 번호가 바로 비품 복사기를 산 완벽한 처리 증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실무적인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 회계를 공부할 때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 붕괴를 표시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은 실제 실무에서 전표를 만들고 증빙을 첨부하는 실무를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 전산회계 2급이나 1급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요 전표를 매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붕괴를 표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비품을 10만원어치 뭘 준 겁니까? 현금을 지급을 하면서 자, 이걸 취득을 한 거죠. 그럼 다시 말하지만 아까 전표를 또 돌이켜 보시면 차변에 뭐가 생긴 겁니까? 회사의 새로운 비품이 요렇게 10만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뭐가 생겼냐면
자, 돈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10만 원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자산이, 현금이 예를 들어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우측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대변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자산이 원래 차변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줄어든 재산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자산이 차변에 있던 말의 의미는 자산이 증가한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말하지만, 자, 무슨 표시 방법이라는 겁니까?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 공부 차원의 표시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게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차만 쓰는 거예요. 차만 쓰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차변을 말하는 거라서 이렇게 비품 적고요, 10만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만 적고요, 현금 적고요, 이렇게 10만 원 적으면 차와 대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차변과 대변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씁니다. 그냥 차자 아예 빼버리고요, 비품 10만 원 찍 긋고요, 현금 1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슬래시로 찍은 거 왼쪽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차변을 말하는 거고, 슬래시 찍은 거 우측이 대변을 말하는 거라서 일반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찍 거놓으면, 아하, 왼쪽은 차변이구나, 오른쪽은 대변이구나, 그래서 회사의 자산 비품이 증가했구나, 아, 회사의 현금이 감소했구나. 여러분, 요렇게 예를 보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공부할 때는요, 1번, 2번 안 쓰고 주로 3번으로 간단하게 노트 필기할 때, 시험 볼 때 표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만 분계를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확 몸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분계를 하고 나면 재무제표가 변동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좀 따라와 주면 이 사례를 익히면서 이제 분계가 내 몸에 슬슬 체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예요. 복사기 한 대를 10만 원에 현금 구입했다. 좀 공부했죠? 어떻게 분계 끊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 비품 10만 원을 적어주면 되고요. 대변에, 자, 현금이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1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저렇게 안 적고 차변에 비품 10만 원 적고 찍 긋고 이렇게 현금 10만 원 적어도 여기에 차변, 대변 표시한다고 했었죠. 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재무제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왼쪽에 있는 차변에 10만 원이 생겼으니까 비품이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10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오른쪽 대변에 10만 원 들어가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10만 원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 자산이 늘고 하나 자산이 줄었으니까 금액의 변동이 없으니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동을 하지 않죠. 이게 바로 뭡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분계를 끊을 때 원래 얘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이라고 적어 놓고요, 현금 마이너스 10만 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비품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적어 놓고요, 대변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차변이, 여기가 대변인데 여기 0이고 결국 0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 있는 이 현금 10만 원 마이너스, 분계는요 마이너스를 쓰지 않아요. 항상 플러스만 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옮겨서, 자, 대변으로 옮기는 바람에, 다시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 차변에는 증가되는 플러스만 놔둬야 되니까 비품이 10만 원이 생기고요, 마이너스가 우측으로 옮기면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이 이렇게 10만 원이 생겨서, 다시 말하지만 복습입니다. 항상 분계는 플러스만 표시해야 되니까 얘는 보시는 것처럼 자산이 10만 원이 증가한 거고 얘는 자산이 10만 원이 감소해서 결론적으로 재무제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요약 정리하면 이 거래는 한 거래는 자산이 증가하고 한 거래는 자산이 감소한 그러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은행 대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기를 끊어보면, 자, 슬래시로 써볼게요. 지금 차입금이 상환되고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대변에는 갚은 돈 10만 원 현금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차입금 10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이제 항상 분기는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플러스를 써주기 때문에 원래 얘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낌대로 적으면 이렇게 현금을 마이너스 10만 원 적을 것 같고요. 부채가 오른쪽이니까 차입금 적고 마이너스 10만 원 적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되게 희한하게 회계는 분기 끊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등호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다시 말하지만 부채가 왼쪽에 오면 없어지는, 줄어드는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자산이 오른쪽에 오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래를 말하기 때문에 분기를 끊으면 차변에 차입금 10만 원이 줄어들고요. 대변에 자, 현금이 10만 원이 줄어들어서 얘를 표시를 하면, 자, 현금이 얼마가 줄어드는 겁니까? 1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거고, 차입금이 10만 원 감소되는 그런 모양을 띄어서 이쪽도 10만 원, 이쪽도 10만 원, 차대변이 동일한 금액, 역시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하는 그런 구조로 가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처음 공부할 때 개념은요, 요쪽은 자산이고 요쪽은 부채랑 자본인 건 기본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산이 줄어들면 여기서 마이너스 표시하고 부채가 줄어들면 여기서 마이너스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자, 회계에서는 약속을 했다 그랬죠. 마이너스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플러스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차변으로, 오른쪽으로, 대변으로 옮겨서 표시한다. 여러분, 그런 구조가 되니까 결국 얘는 자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자, 부채도 감소하는, 여러분,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개의 사례를 풀어봤죠?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회계 2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고요. 다음 거래에 대한 결합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단기 차입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분기 한번 끊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현금으로 차입금을 지급하면 느낌적으로는 이게 자산 쪽에, 차변 쪽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지급하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느낌엔 그런 거예요.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2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 실제 여러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차변에는 이 마이너스가 와서, 자, 단기 차입금 20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대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옮겨서 현금이 이렇게 20만 원 줄어드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부채가 감소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얘는 자산이 감소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채 감소, 자산 감소니까, 자, 뭘까요? 딱 보니까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분기를 끊을 때 사실은 얘를 정확히 끊어야 되는 건데, 이 분기를, 여러분 이 분기를 정확히 못 끊는다 하더라도 느낌적으로 이렇게 부채가 줄어들고 자산이 줄어든 건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 본격적인 회계 원리나 전산회계 2급 공부하는 때가 아니고 입문 단계니까 이 정도만 감을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확장된 사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번 사례 문제는 은행 정기예금에서 이자 10,000원을 수령했다라는, 이제는 이제 수익과 비용 쪽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그럼 분기를 한번 끊어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정기예금에서 이자 10,000원을 수령했다. 근데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요거를 제가 현금을 수령했다라는 가정에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끊는 거냐? 자, 차변에 자산이 들어왔겠죠? 현금이 입금된 겁니다. 자, 10,000원이.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발생했을까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되는데 이 10,000원을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은행에서 받은 이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자 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뭘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고민하지 말고요. 저 앞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용어는 자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쓸 수 있긴 하지만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도전 프로그램이나 세무사랑 프로그램 같은데 입력되는 용어가 있다 그랬죠. 불러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를 재무제표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자 수익이라는 게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단기순이익 안에 포함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10,000원을 적어주면 단기순이익이 10,000원이 생깁니다. 증가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단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여기에 쭉 가서 결국은 요렇게 여기가 주주의 몫이잖아요. 주주의 몫. 주주의 몫에는 본래 투자한 돈도 있지만 매년 벌어서 이익이 생겨서 남아도는 돈도 있잖아요. 요렇게 10,000원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이제 현금 10,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렇게 10,000원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얘는요.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보니까 일단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다시 재무상태표로 옮겨지게 돼 있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좀 전 봤던 사례는 재무상태표에서만 움직였지만 이런 손익거래가 들어오면 1단계로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1단계, 2단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자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발생,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럼 동시에 수익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합니까? 이익이 느니까 자본 쪽이 증가를 합니다. 동시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쪽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 거래나 비용 거래가 발생하면 좀 더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흐름을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외우는 거예요. 흐름 따라 논리 따라 그냥 쭉 이어가면 되는 겁니까? 논리를 바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사례 풀어볼게요. 자, 네 번째 사례도 바로 비용이 수반된 손익거래입니다. KTX 비용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비교통비를 쓴 거잖아요. 교통비, 출장비를 쓴 거죠. 자, 정확한 용어는 여러분 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교통비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얘의 정확한 이름은 여비교통비예요. 여러분 이 계정 과목의 이름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흐름만 이해를 하세요. 동시에 돈이 나갔죠. 현금이 얼마가 나간 겁니까? 50,000원이 나갔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원래 돈이 나갈 때는 차변에 마이너스를 쓸 수 있다고 표현했죠. 근데 그게 실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항상 플러스만 써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옮겨서 대변 쪽에 현금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비교통비가 50,000원이 발생을 하는데 얘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회계에는 괄호나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마이너스 표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당기순이익이 50,000원이 감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내가 벌어들인 돈이 이렇게 해서 주주의 몫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손해를 본 돈이니까 비용 발생해서 이익잉여금이 50,000원이 감소를 하겠죠. 동시에 돈을 줬으니까 이 50,000원이 현금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50,000원짜리가 감소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얘는 그냥 막 볼 게 아니라 아까 다시 공부의 복습이에요. 1단계로 손익계산서를 흐름을 봐야 돼서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증가를 하는 바람에 이게 결국은 이제 이익이 감소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 이 안에서 다시 이제 자본 쪽이 감소를 하고 동시에 자, 현금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본이 감소시킨다.
물론 정확히는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죠. 동시에 현금이 감소한다. 여러분 이렇게 흐름을 자, 논리에 따라서 타고 쭉 흐를 줄 알아야겠죠? 자,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AT 2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가, 나의 각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나타내는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가번의 분계를 끊어보면은요, 차변에 현금으로 상환했는데 차입금을. 그럼 여러분 차변에 뭐가 오겠습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이 올 거고요. 대변에 이걸 돈으로 갚았으니까 자산 현금이 100만 원이 감소를 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차변과 대변 중에서 차변에 올 걸 물어봤으니까 자, 먼저 첫 번째 가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요게 부채가 감소한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채 감소 2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은 정기료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풀어볼게요. 전기요금 냈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내지는 전기요금 이런 식으로 내요. 전력비. 차변에 전력비라는, 다시 말하지만 개정과목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요금 그래도 되는데 현재는 전력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요게 2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돈으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야죠. 요렇게 20만 원. 근데 문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차변을 물어봤으니까 전력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따라서 자,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요게 자산 증가니까 아니고요. 비용의 발생, 비용의 증가는 2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흐름을 쭉 따라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추가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산회계 2급에 출제가 되었던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로 이루어진 것은 그랬고요. 거래의 결합관계를 보니까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분계를 한번 끊어볼게요. 먼저 1번 분계입니다. 비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산의 비품이 100만 원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현금을 줬으니까 이렇게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갈 테니까 자,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니까 여러분 얘는 뭡니까? 자산이죠? 얘는 뭡니까? 자산이죠. 그래서 얘가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이게 자산이 감소한 거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네요. 1번 확인해 볼게요. 2번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단기 차입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단기 차입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현금이 이렇게 500만 원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단기 차입했으니까 차입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500만 원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부채가 증가를 하고요. 얘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얘는요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해서 상품 매매업을 시작했대요. 현금을 회사에 출자했다고요. 회사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현금이 500만 원이. 근데 여러분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어렵긴 하겠지만 이만큼 회사에 지금 자본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현금은 자산이 증가를 한 거고요. 여기 있는 자본금은 자본이 증가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 상품 2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대요. 그럼 회사에 자, 상품이 들어옵니다. 500만 원이. 근데 이걸 외상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외상으로 산 돈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500만 원을 증가한 거예요. 자, 얘를 정리 한번 해보면 상품은 뭐냐면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외상매입금은 갚을 빚이니까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인 빚품 100만 원짜리 사고 돈 100만 원 줄어든 이 1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붕괴를 오늘 처음 공부한 다음에 막 붕괴를 막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짝쿵 이게 느낌이 아직 내 체화가 안 됐는데 붕괴를 끊으면 어렵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감만 잡으세요. 사실 이 문제의 정확한 개념은 여러분이 이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정확한 붕괴를 끊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붕괴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재무제표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 붕괴의 감만 어렴풋이 잡고 나면 제가 앞으로 2번의 강의를 더 할 거예요. 그 강의에서 연습까지 시켜드릴 테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그 붕괴의 감만 잡길 바랍니다. 자, 이상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다소 생소한 개념의 붕괴에 대한 공부를 했죠. 먼저 개념입니다. 회계거래를 뭐랑 나누어서 이중으로 장부에 넣는 겁니까? 차변이라는 것과 대변이라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중으로 기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붕괴를 적는 방법은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는데, 자, 차변 계정 과목 뭐라고 적고 다시 금액 적어주고 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대변, 자, 계정 과목 적어주고 자, 금액 다시 얼마 원, 이렇게 적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그냥 줄여가지고 차변에 차만 적고 이런 식으로 적고, 자, 대만 적고 이런 식으로 적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 슬래시 찍 긋고 요 내용 적고 요 내용 적고 이렇게만 적어도 왼쪽이 뭘 의미한다고요? 차변을 의미하고 여기 뭘 의미한다고요? 대변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죠. 다만 여러분 주의할 거는 마이너스의 숫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품을 10만 원어치 구매를 하면 사실은 차변에 10만 원이 증가를 하고 다시 돈을 1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0만 원을 적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이 대변 쪽으로 옮겨서 결국은 등호를 넘기면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10만 원을 적어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까? 여기는 결론적으로 자산이 증가한 꼴이 되는 거고, 여기는 결국은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모든 수치는 이렇게 플러스만 표시해 준다. 여러분 그 내용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날로 붕괴를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좀 확장된 연습을 한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